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워킹맘입니다. 간호사라고 해서 아픈 사람 이야기, 병 이야기는 아니고요. 의사인 남편을 만나고 조직 생활이 의심되는 시아버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해요. 시아버님을 떠올리자면 괴팍한 인상, 걸걸한 목소리, 온몸을 휘감고 있는 병풍까지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시랍니다. 남편과는 당연히 같은 병원에서 만났어요. 창백한 얼굴에 환자보다 더 환자 같아 보이는 인상, 까칠한 말투, 신경질적인 말투까지 일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고 환자들에게는 칭송받는 의사였지만 병원 동료들에게는 얼음 대마왕, 아이스맨으로 불리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끼리 한 번씩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저 인간 대체 누가 데려갈까? 저승사자가 데려갔음 데려갔지 저 성격에 저 인성에 여자나 만날 수 있을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데려갔네요. 모든 동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을 책임지게 된 건 저에게만 다정했어요. 사람들에게는 평판이 안 좋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말도 잘 안 섞었는데 주변 분들이 점점 아이스맨이 저한테만 남다르다, 뭔가 있다는 듯이 괜히 신경 쓰이게 만들었어요. 아닐 거라면서 피했는데 결국엔 저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무작정 밥 먹자는 말을 던졌는데 냉큼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얼라리 이게 아닌데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저한테 수저, 젓가락, 물티슈 막 챙겨주고 순댓국밥집이었는데 의자 빼주고 누가 봐도 너무 챙겨주는 거예요. 뭐지? 뭘까? 눈동자를 막 굴리고 있는데 순댓국밥이 나오고 제 국밥에 부추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확신했죠. 국밥에 부추 올려주는 건 찐이다.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병원 일이 바쁘고 너무 힘드니까 동료들이랑 식사하다 보면 제 밥그릇 챙기기에도 급급해요. 음식 나오면 먹느라 정신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음식을 챙겨준다? 그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하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창피한데 저도 모르게 당돌하게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수간호사님들도 그런 것 같다고 해서요. 아닌가요? 네, 아닌데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아닌 게 아니고요. 관심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성적으로 구체적으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국밥에 다대기 넣다가 좋아한다는 말 처음 들어서 다대기 푼 수저를 저도 모르게 제 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대기를 밥 퍼먹듯 퍼먹는 특이 식성으로 남편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고 요즘도 가끔 순대국밥집 간판만 보여도 그 일이 떠올라 웃음이 터진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로 연애를 시작했고 남편이 응급실 근무해서 지방의 병원으로 옮기고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님은 남편이 어릴 때 집에 불이 나면서 돌아가셨고 시아버님 혼자 계신다고 들었어요.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인지 재차 물었는데 남편은 이상하게도 계속 회피했어요. 그저 무직이시고 집에만 계신다고 하면서 말이죠. 부자 사이 너무 서먹해서 별 이야기 나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집이나 아들이랑 아버지 사이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별 생각 없었어요. 그게 문제라고는 말이죠. 그렇게 자세한 설명 없이
대충 남편과 비슷하시겠거니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견례 자리에 나가서야 시아버님을 처음 뵈었는데 남편과는 전혀 딴판이셨어요. 남편이 차갑고 병약한 느낌이라면 시아버님은 의리, 남자 이런 느낌이셨습니다. 얼굴에 하관을 다 뒤덮은 수염에 곱슬 긴 머리,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셨지만 안으로 다 비치는 얼룩덜룩 문신들에 기차 화통을 삶아먹다 못해 목청에 자동차 머플러를 달고 오신 강한 목소리셨어요. 저도 저였지만 남편은 부끄럽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자리에 앉은 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저 시아버님을 입 열고 바라보셨어요. 그때 시아버님께서 그 큰 목소리로 먼저 악수를 청하시자 그제야 부모님들께서 벌린 입을 닫고 황급히 악수를 하셨죠. 전 속으로 남편이 아버님한테 엄청 맞고 자랐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구나 하며 납득했죠. 왠지 무슨 일 하시는지 물으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이나 저나 그 이야기는 쏙 뺀 채 뱅글뱅글 말을 돌려 쓸데없는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는 둥, 패션 센스가 좋으신다는 둥 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비 왔는데 말이죠. 그렇게 당황스러움 속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다가 시아버님께서 마지막에 제게 아가, 우리 아들 같은 놈 만나줘서 고맙다. 워낙 약한 놈이라 누굴 만나긴 할까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상견례라니 놀라면서도 참 기뻤구나. 그리고 사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경황이 없어서 차림이 부끄러운데 칭찬만 해주시니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고 오금이 저려서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험악한 인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게다가 남편이 상견례를 1시간 전에 말했다니 진짜 미친놈인가 싶었어요. 이런저런 사정을 듣고 나니 시아버님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와 친정 부모님 생각해서 급하게 오시느라 나가실 때 보니 와이셔츠가 흠뻑 젖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님 몸에 문신이 용인 걸 알아내기도 했고 말이에요. 혹시 사채업을 하시는 건가? 무직이 아니시고 조직에 계시는 건가 하는 의구심은 계속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꼬치꼬치 물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정말 무슨 일 하시는 건지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저 아무 일 안 하신다고 일 같지도 않은 거 하신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시아버님과 같이 살 예정이라 나라도 적극적으로 시아버님과 가까워지자라는 심산으로 아버님께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흔쾌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오프인 날 밖에서 단둘이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 30분 전에 시아버님께서 다급하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예약 손님이 예상보다 늦게 오셔서 약속에 많이 늦을 것 같다고 다음에 또 기회를 줄 수 있냐면서 쩔쩔매셨어요. 그래서 예약 손님? 그게 무슨 소리지 싶어 오늘 식사 데이트는 됐고 시아버님 계신 곳으로 놀러 가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좀 주춤하시다가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니 간판도 없고 뭔가 허름한 클래식한 공간이었습니다. 진짜 사채 일수하는 곳인가 싶게 말이에요.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간판 없는 폐건물 같은데 사무실 작게 차려서 막 그러잖아요. 내심 긴장한 채로 들어갔는데 안은 밖과 많이 달랐습니다. 굉장히 뿌띠뿌띠했다랄까요? 예쁜 그림들의 은은한 조명에 복도에서부터 깔리는 재즈 음악까지 몽환적이고 아티스틱한 분위기였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 여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도 시아버님처럼 문신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이 혹시 아가씨들을 상대로 장사? 성매매?
그런 걸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서서 제가 본 광경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다분했어요. 여자분이 침대 위에 윗도리를 홀딱 벗고 그 등짝 위로 시아버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색색별 잉크들이 보이고 시아버님께서 문신을 해주고 계셨어요. 슬쩍 저에게 눈짓을 주시더니 꾸벅 고갯짓으로 인사를 해주시고는 우리 며느리 왔네요. 오늘은 1차로만 하고 내일 다시 오세요. 그러면서 다시 다정한 시아버님으로 돌아오셔서는 누워있던 여자분을 담요로 덮어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이 비켜서자 옆에 있던 젊은 여자 어시스트분이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아버님께 일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님은 탈출이라고 개구쟁이처럼 소리를 치시더니 제 손을 잡고 그 시술소, 뭐라 해야 할지, 문신소, 아무튼 그곳을 나서셨어요. 밖으로 나가면서 바로 시아버님께 타투이스트가 직업이시냐고 물으니 우리 며느리 똑똑하다면서 그런 것도 다 안다고 기특해 하셨어요. 저도 현재는 간호사이지만 미술학도를 꿈꿔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흥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적어도 시아버님이 정말 기발하시다, 앞서가신다 라는 컬처 쇼크는 좀 받았죠. 그렇게 시아버님과 늦은 식사를 하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는데 저만 특이한 건 아니었는지 저희가 이동하는 곳마다 시아버님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래도 상견례 때는 정장 차림으로 좀 누르셨는데 평소에는 문신이 훤히 보이는 차림이셔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계속 보더라고요. 제가 무슨 납치라도 되어 있는 건 아닌지 협박당하는 건 아닐지 말이에요. 제가 넘겨짚은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식당에서 밥 먹고 잠깐 화장실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제 뒤를 바짝 따라오셔서는 혹시 지금 협박받고 계세요? 대신 신고해드릴까요? 라고 묻기까지 했답니다. 이만하면 저희 아버님 인상 알만하죠. 좋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도 목소리 톤이 워낙 크셔가지고 멀리서 얼핏 들으면 막 화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오해를 받았던 고부간의 데이트였답니다. 아버님과는 남편보다도 더 가까워졌을 거예요. 저는 시아버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티스트 시아버지를 줄여서 말이에요. 시아버님은 저를 토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귀가 좀 커가지고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를 닮았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애칭까지 불러가면서 가까워질수록 남편은 싫어했어요. 시아버님의 직업이 탐탁지 않다면서 말이죠. 당신까지 덩달아서 왜 그래? 난 아버지가 그런 일 하는 거 너무 별로야. 의사 모임 같은 데만 가도 그래. 나한테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으면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이 없어. 솔직하게 문신하신다 하시면 다들 표정이 똑같아. 거기서 뚝 조용해져. 그게 뭘 말하는 거겠어. 아들이 의사인데 아버지가 왜 그 모양이냐 그거지 뭐. 매사 당당하고 거침없는 남편인지 알았는데 시아버님에 관해서만 유독 예민했어요. 그게 꼭 시아버님의 직업 때문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간 봐왔지만 남편은 환자로 오는 모든 분들에게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그게 전과자일지라도 프로페셔널하게 진료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하물며 그 전과자보다 못하진 않잖아요. 뭔가 두 분 사이에 큰 골이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살림을 합치고 시아버님과 같이 살면서 남편의 짜증은 더 심했어요. 전에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서 잠만 자서 시아버님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대요. 워낙 남편은 일찍 출근을 해서 늦게 퇴근을 하고 시아버님은 일이 주로 퇴근 시간에 몰려 새벽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도 여유 시간이 생기고 제가 집에 있기도 해서 두 분이 자주 마주치는데 자주 보면 사이가 더 가까워질 줄 알았더니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말이죠. 시아버님은 남편의 말을 그저 묵묵히 들어주기만 하고 받아주기만 하셨어요. 그 어떤 반발도 화도 내지 않으셨죠. 전 남편이 입을 열 때마다 저러다 시아버님한테 주워 터지지 했는데 시아버님은 남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인상에서 오는 아우라로 당연히 얻어맞고 자랐을 거라고 생각한 저도 결국 선입견이었네요. 인상과 다르게 시아버님은 진짜 아티스트 그 자체세요. 새를 키우시고요. 퇴근할 때 꽃도 사오십니다. 저 주시려고요. 진짜 꽃도 못 때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시아버님께 남편이 계속 쏘아붙이길래 결국엔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왜 자꾸 아버님한테 시비 걸어? 당신 아버님 일하는 거 본 적은 있어? 이상한 거 아니야. 예술이라고.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이 예술이라는 건 말이야. 도화지가 한정적인 게 아니에요. 몸에 페인팅하고 얼굴에 그리는 건 많이 봤지? 그럼 비슷한 거야. 제발 무식하게 그러지 좀 마. 남편이 그저 문신이라는 이유로 시아버님을 폄하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문신과 예술의 정의에 대해 조잘조잘 떠들어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저 말을 돌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시아버님은 토깽아 수고했다. 그만하면 됐어. 말 안 해도 저 녀석도 다 알고는 있을 거야. 얼마나 똑똑한 놈인데. 내 아들이지만 천재거든 저놈. 멋쩍으신 듯 제게 농담을 하시면서도 남편을 두둔하시곤 했습니다. 그러시면 괜히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거부감이 좀 사라질까 싶어서 궁리하던 중에 제가 간호사 실습 때 메스를 잘못 사용해서 팔뚝이 깊게 패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깨 라인부터 시작해서 크게 흉터가 있는데 그걸 가려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냉큼 시아버님께 문신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팔뚝에 콤플렉스가 굉장한 흉이 있는데 가리는 용으로 문신을 해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엄청 두툼한 책 같은 걸 내미시는데 그 책을 다 읽어도 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책에는 문신을 할 경우 부작용이나 부작용이 난 피부 사진들 하며 겁주는 내용들이 가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간호사잖아요. 알레르기 반응도 없고 염려할 게 없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손님들처럼 퇴근 시간으로 예약을 잡았어요. 그런데 사람 간이라는 게 막상 닥치니 막 쫄리더라고요. 호흡을 가다듬고 시아버님께 갔습니다. 제 상처를 보시더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 본인도 상처가 굉장히 많으시다고, 그래서 저와 같은 이유로 문신으로 많이 가려놓은 상태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너무 의외였어요. 직업이 그래서 문신이 많으신 건 줄 알았는데 흉이 커서 그걸 가릴 요량으로 문신을 하시면서 문신을 배우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 시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시아버님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포탄도 맞아보고 총도 맞고 겨우 살아 돌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군대 이야기인데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그 기억들이 시아버님의 온몸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늘 가리셨던 수염을 제치시면서 이건 어떤 흉터, 그 흉터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푹 빠져 제 팔에 문신이 다 된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아버님의 사연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생에 순환이 많으셨구나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남편이 알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아버님께 남편과도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는지 물었으나 시간이 없었다고만 하셨습니다. 되짚어보니 시간이 없긴 했을 것 같더라고요. 의사라는 게 진짜 되기까지 시간 더럽게 없거든요. 의사 달기까지도 죽을 맛이고 의사 되고도 미친 듯이 공부해야 돼서 인생이 공부의 연속이라 시간을 허투루 쓰기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으니 좀 이야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여쭙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라는 것도 결국에는 때가 있는 법인데 그 때를 놓치면 구걸이 되더라. 꼭 내 얘기 좀 들어주시오. 제발 알아주시오. 그런 것처럼 말이지. 아들놈이랑 이제 와서 이야기하기에는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가 막막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저야 이제 막 시집 온 며느리고 남편과 시아버님은 둘의 시간이 꽤 있었을 테니 제가 함부로 끼어들어서 이래저래 훈수를 두기에는 말이 안 되긴 하니까요. 남편은 제가 문신을 떡하니 하고 자랑을 하자 제 의도와는 다르게 버럭 시아버님께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로 모자라서 제 아내도 캠퍼스로 쓰실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제 말씀드리기도 입 아프네요.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저까지 하면 가족 병풍 완성이겠네요. 어머니 제사 때 저희 셋이서 쪼르르 상 앞에 서면 되겠어요 아주. 한껏 비꼬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아닌데 싶었어요. 미리 이야기라도 하고 그럴 걸 그랬나.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게 뻔해서 하고서 짠 보여주려고 한 거였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구나 싶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예전부터 흉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언뜻 시아버님의 흉터에 대해서 언급했죠. 그랬더니 남편 반응이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화나서 뒤돌아 있던 사람